자, 권필의 주생전 마지막 파트네요. 외화 부분이고요. 서술자인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개성의 객사에서 주생을 우연히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 주생전을 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침 나 서술자죠, 그죠? 자, 요거 동그라미 땡 칠게요. 서술자이고 관찰자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우연히 주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왜? 주생은 명나라 사람이고요.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글로써 서로 마음을 통할 수가 있었다. 한문을 썼겠죠? 주생은 내가 글을 안다고 해서 나를 매우 극진하게 대우하였는데 내가 병이 나게 된 까닭을 묻자 주생은 대답을 피한 채 추연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내려 나는 주생과 함께 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렸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가 주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예요. 이때 주생이 답사행이라는 시 한 수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외로운 그림자 의지할 곳 없으니 이때 외로운 그림자가 누구겠어? 그렇지, 주생이겠죠. 주생이 보여준 거니까. 이별의 아픔 하소연할 수도 없네. 이별의 아픔, 그렇죠. 선아와의 이별로 인한 슬픔. 돌아가는 기러기 강가숲은 벌써 어두워졌으니 기러기는 돌아가는데 나는 못 돌아가. 자신과 자연물을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관 희미한 등불에, 이때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생이 있는 곳일 거예요. 이미 마음은 섬뜩하건만 다시 황혼 내리는 빗소리, 그렇죠, 슬픔이죠. 화자의 정서, 자, 주생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감당하리요? 결국은 이 시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주생의 심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낭원은 구름 속에 아득하고, 낭원이 구름 속에 아득하니까 이 구름은 뭐겠어요? 장애물이죠. 영주는 바다에 막혀 있으니 바다 역시 장애물이고요. 이 낭원과 그 다음에 영주는 화자인 주생이 가고 싶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득하고 막혀 있으니까 지금 가지 못하는 상태고요. 대꾸법이 드러나고 있네요. 옥루의 구슬 주렴은 어디쯤에 있는 곳?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선화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움의 공간이다. 어디 있는 곳? 서리법이죠. 자, 외로운 이 몸, 물 위에 부평초처럼 흘러가 하룻밤 사이에 5강에 닿을 수만 있다면 이때 5강, 선화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움의 공간이 되겠네요. 나는 이 사국을 손에 놓지 않고 제3 읽어가다가 가사 속에 담긴 사연을 헤아리자 주생은 이에 감히 속이지 못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주생의 이야기를 나가 듣게 된 계기고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랄 뿐이라. 나는 그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더불어 그들의 기이한 만남에 탄식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기약이 서글프기만 하였다. 그래서 물러나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붓을 잡고 이처럼 이야기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은 주생의 어떤 삶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나타나죠. 기이하고 탄식, 안타깝고 아름답고 서글프죠. 그리고 이 소설 주생전을 쓰게 된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주제는 뭐예요? 운명적인 만남과 그 다음에 슬픔, 이별에 대한 슬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왜 헤어졌죠? 그렇죠. 욕망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화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술자인 나가 개성의 객사에서 주생을 우연히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토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